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 대해 전격적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해당 여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걸 문제 삼았는데 박 전 시장 측은 소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을 제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최근 여성 성추행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젠더폭력신고 상담센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신고 여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언론 등을 통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비대위원들 간 의견 차로 표결 처리 끝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성추행 고발 이후 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주장했고 경찰 수사에서도 아직 어떠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에서 2차 가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부당한 의혹에 대해 당당히 맞서겠다는 후보자의 소신을 2차 가해로 규정했고 소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명 절차도 없이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주장일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중앙당에도 이의 신청하고. 박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과 211표 차이로 낙마 후 민주당에 복당해 당내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유력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부적격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의 모호한 기준과 잣대가 경선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나주시장 선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주시는 민주당 공천 신청에만 13명이 뛰어들었고 무소속 예비후보까지 모두 15명이 선거전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한 나주시. 강인규 현 나주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민선 7기 전라남도에서 정무부지사로 활동했던 윤병태 예비후보와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이어온 김병주 전 순천부시장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출신도 다수가 포진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했던 이기병, 이민준 예비후보를 비롯해 지차남 현 나주시 의원, 김선영 나주시의회 전 의장 등도 나주시정을 책임지겠다며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전국시도기자협회 회장을 지낸 박원우 예비후보와 광주 MBC 사장직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든 송일준 예비후보, 세계중심 나주뉴스 발행인으로 활동했던 백달의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으로 활동해온 김덕수 예비후보와 신정훈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재창 예비후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최영선 예비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나주시청에서 35년간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양승진 예비후보와 나주소방서장 등을 역임한 김도연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주시장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민선 6기와 7기 여러 성과를 이뤄냈지만 혁신도시 SRF 가동 문제와 미화원 채용 잡음 등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역대 나주시 유권자는 3선 시장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점도 걸림돌입니다. 많게는 4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컷오프 통과자 선정과 경선 룰을 두고 민주당 전남도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안정적 성장과 SRF 갈등 조정, 구도심 발전 방향 등이 민선 8기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다음은 화순 군수 선거입니다. 화순은 현직 군수가 일찍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천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구춘군 군수가 3선 도전을 포기한 화순군. 무주공산을 노리고 선거전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만 6명입니다.
강순팔, 문행주, 윤영민 의원은 모두 화순군의회 의원 출신입니다. 강순팔 후보는 화순에서만 4선을, 윤영민, 문행주 후보는 화순에서만 2선을 했습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한 후보들에 맞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후보들도 줄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구복규 전남도 의원은 화순군청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전한준 후보 역시 화순군수를 2번 지내 지역 사정에 정통합니다. 조재윤 전 나주부지사는 전남도청에서 4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 외엔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어 당내 공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구충곤 군수는 2배 넘는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 결과가 곧 선거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백신 산업 특구로 지정된 화순군. 윤석열 당선인이 화순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민선 8기가 화순군의 수건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고울입니다. 6일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에 광주는 4명, 전남은 1명이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 후보에 이용섭 현 광주광역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혜경 남부대 초빙교수, 정준호 변호사 등 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지사 후보에는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후보자 공모에 18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6일 지방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기초단체장 18명, 광역의원 69명 등 모두 179명이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6명이 신청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북구청장 선거엔 문인 현 북구청장만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이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신청을 마감한 결과 15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 5개 기초단체장 후보에 2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9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조만간 후보 추가 접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달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로공사 직원이 승용차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관리 기준에 교통사고 수습 규정이 허술해 또 다른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4일 담양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36살 김모 씨가 또 다른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 세워져 있던 안전순찰차보다 앞에 선 채 신호수 역할을 하다 달려오던 승용차에 들이받쳤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위치별 안전관리 기준엔 신호수는 비상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지점과 안전순찰차 사이에 서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안전순찰차보다 앞에 서 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곡선 구간처럼 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변이 구간 등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안전순찰차를 놔두고 그 뒤쪽에 후방에가 이제 계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곡선 구간이다 보니까 매뉴얼상에 보면은 위치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현재 조항이 오히려 2차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그 신호수가 본인의 판단으로 안전순찰차의 보호범위 밖에 위치하면서 신호 업무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수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흡한 규정으로 자신의 안전은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안전순찰원.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없도록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재해 재난을 대비해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해 지원받은 예산 수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해당 지자체에 내년 지방교부세에서 잔액만큼을 감액하라고 통보해 내년에 필요한 재해 재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각 지자체의 재해재난 대비 사업 예산 운용 실태를 살펴본 감사 보고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1억 원 이상이나 전체 예산의 20%가 남을 경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와 광산구에서 받아간 특교세 가운데 3년 이상 된 집행 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는 백마양수장 이설과 중천양수장 정비, 마르기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개 사업 모두 사업 완료 기한이 지났는데 4억 6,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도 3개 사업에 16억 3,800만 원을 받았지만 4억 6,6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제출해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정산을 다 해가지고 잔액 남은 거는 제가 행안부 승인 받아서 다른 사업에 다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각 시군구에 전달할 목적으로 광역지자체에 지급한 특별교부세의 잔액 관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19개 사업에 7억 2천만 원, 광주는 2개 사업에 6천만 원을 반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들이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쓰겠다고 행안부에 제때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당장 내년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형편입니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3년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는 잔액에 대해 반환받거나 내년도 예산에 감액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저희 아직 검토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일단은 감사원한테 통보를 받은 거고요. 지자체의 허술한 집행잔액 관리 탓에 당장 내년도 안전관리 분야의 지방교부세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당시 철거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가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오늘 학동사구역 철거공사 1차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등포구는 부실 시공 혐의에 대해선 아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특수학교에서 일하며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3개월간 수사를 이어갔고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염전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들이 저축한 돈을 편취한 신한 염전 운영자가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지난 7년간 염전 노동자의 명의로 5,1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7,400만 원을 쓰는 등 모두 3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함께 염전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급여를 착취한 A씨의 가족 4명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염전에서도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가 중단 없는 한평 발전을 이루겠다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군수는 2년 만에 예산 5천억 시대 조기 달성으로 한평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투명한 인사와 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민선 7기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발전하는 한평을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핵심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구체적인 세부 공약은 매주 1회씩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수두와 수족구 등 봄철 감염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개학 이후 집단 생활에 따른 봄철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린이에게 감염력이 높은 수두는 대개 4월에서 6월 많이 발생하며 수족구병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6월까지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도의 갯벌 정원 지정을 위한 후보지 중 순천만 습지가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다도해 갯벌 습지 정원 조성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무안 신안과 순천 보성 등 두 곳을 비교한 결과 순천 보성이 1순위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 보성에 국가정원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무안 신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 거점을 조성한 뒤 두 곳을 이어 서남해안 해양 생태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